지금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겪는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에 시민들은 물 부족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변기에 그 PT병 넣고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하고 설거지를 가령 한다고 해도 여기 그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한 그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씻는다던가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주암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땅바닥이 드러나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보다 밑으로 지금 수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고추 심어져 있거든요. 뭐 관정 아니면 그래서 흘 수가 없어요. 당장 아파트 같은데 화장실을 쓸 수가 없잖아요. 먹는 마시는 물 자체도 일반 생수나 이런 거 갖고는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고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죠. 기후 변화로 인한 물과의 사투.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과 대홍수가 인류의 삶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같아도 그 해수면 온도 기록을 갱신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동아시아 이쪽에 이미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산불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가뭄도 그렇고 지금 거의 뭐 총체적 난국이죠. 엘니뇨 현상이 바닷물이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당장 이달에 시작할 걸로 예측됐는데요. 7년 만에 찾아오는 슈퍼 엘니뇨의 경고.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지금. 과연 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할지 모색해 봅니다. 지난 4월 제작진은 유례없는 가뭄을 겪고 있던 전라남도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농가에서 만난 강동영 씨는 오랜 가뭄으로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저도 좀 그 세상을 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좀 심각한 편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어느 정도 가뭄이에요 이게? 수력을 하면은 이 물 같은 게 이렇게 날아가고 근데 이제 안 하니까 그 물 같은 걸 이제 이렇게 관정을 통해서 물을 대고 이제 좀 그런 편이거든요. 강동영 씨가 의지할 때라고는 관정밖에 없는 상황. 이 관정은 누가 판 거예요? 요건 옛날에 이제 논농사 할 때요. 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전기로다가 모터로다가 해서 예. 한번 가동이 돼요 이게? 아 예.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예, 물을 채워갖고 강동영 씨 아버지 때부터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다가 그러면은 밭농사를 이제 지으시려고요? 농작물 상태도 살펴봤습니다. 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여기 봐보면요. 뭐 관정 아니면 그래서 흘 수가 없어요. 관정 아니면은? 예. 이제 이렇게 전부 다 관정해서 저 물탱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 공급이 하게끔. 아 이게 지금 관정에서 나온 걸? 예. 여기 지금 고추 심어져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이제 물을 자체를 여기서 올 데가 없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예. 그 관정을 통해 갖고 이제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 가지고 예. 이제 그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물탱크 시설까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강동영 씨. 그래서 그나마 이번 가뭄을 버텨내고 작물을 살릴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요것은 이제 요것을 열면은 요 땅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땅 속으로 이게 물이 물이 들어가서 땅 속에서 퍼지고 폭풍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이런 이제 물장치를 해야지 작물을 해먹지. 그러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못 하니까 이제 안 해불거든요. 물이 생명인 농가의 시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심 상황도 마찬가지. 인구 143만이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제한급수 위기까지 찾아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변기에 그 PT병 놓고 조금이라도 전락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샤워도 덜 하게 되고. 설거지를 가령 한다고 해도 이렇게 여기 그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씻는다던가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지난 3월 기상청에서 발표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지방의 기상 가뭄은 227.3일로 1974년 관측 이래 가장 긴 반세기 만에 찾아온 가뭄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사신 분들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서 이제 심각한 느끼는 건 좀 덜 할 수도 있는데요. 전남의 완도나 신안 같은 경우는 제한급수라든지 이동급수라고 해서 물차가 직접 이렇게 날라주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물이 꼭 필요한 그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이라든지 기타 어떤 물 사용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원활하게 물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 상수도 사업본부. 상수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본부 통합관제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수원지의 현재 상황,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동북수원지, 그 다음이 주암호입니다. 주암호의 현재 수질의 상태, 그다음에 수량 이런 내용 등을 저희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광주광역시는 지난 가뭄 때 물 절약 캠페인은 물론 절수 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좋은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량입니다. 4월 세 번째 주를 단순히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49만 7천 톤을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45만 5천 톤으로 절감량은 4만 2천 톤, 8.5%입니다.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계속 절수를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이 전주 같은 경우는 약 12% 정도의 절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곳이 이제 침전지입니다. 이 물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이곳 경남 정수장은 주암댐에서 100% 들어오는 물입니다. 현재 일일 25만 톤 정도를 취수해서 저희가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참 좋네요. 지금 동북호와 주암호가 광주 전남의 그 원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급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광주 전남 입장에서는 아주 깨끗한 물을 가지고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이곳이 바로 광주 전남 지역의 물을 책임지는 주암댐입니다. 지난 4월 말 댐 아래는 바닥이 거의 다 드러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엄청 말랐네요. 네. 지금 이 나무 있는데 저기 만수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이제 댐이 여름철에 홍수 나서 이제 많이 찼을 때. 근데 지금이 저거의 한 반 정도는 차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는. 저 정도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51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33년째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거 역대 최저 저수율을 아마 3월 정도에 찍고 지금은 저수율이 그간에 조금 비가 와서 저수율이 조금은 올라간 상태이긴 한데 역대 최저 저수율을 기록한 해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댐 가까이로 가봤습니다. 완전 다 드러났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년 수위 정도로 물이 차면 지금 밑에 보이시는 이 땅들도 안 보여야 돼요. 네. 아, 이게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수위표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말고 저 추수탑에도 있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땅바닥이 드러나서 여기는 뭐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보다 밑으로 지금 수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평상시 대비해서는 지금은 90.6, 97m 정도면은 저 밑에 99, 98, 97 여기 잔방잔방 할 정도로 저 정도까지는 보통 차 있어서 저 정도 물이 차면 당연히 이쪽이 지금 다 땅이 물에 잠겨 있는 상태겠죠.
주암댐은 광주, 나주, 고흥 등 12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한때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중단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합니다. 주암 본댐에서 차로 30여 분 거리에 위치한 주암 조절지 댐으로 가봤습니다. 이 댐이 이제 주암 조절지 댐. 조절지 댐. 네. 아까랑 그러면은 연결이 어떻게 되나요? 이 두 개 댐은 이제 도스터널이라는 걸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암 본댐이 유역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크고 저장량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을 도스터널 통해서 이쪽으로 넘겨주고 여기서 이제 전남 동부 쪽으로 용수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뭄이 심한가 봐요. 많이 이게 노출이 많이 됐네요.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수위가 한 77m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예년 대비해서 13m 정도, 14m 정도 더 낮은 상황입니다. 낮은 상황. 네네. 주암 조절리댐 상부 역시 바짝 말라버린 상황. 그나마 5월 초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암댐에 이어서 대구, 부산의 수원을 책임지는 안동댐을 찾았습니다. 안동댐의 상황 역시 주암댐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바닥이 그냥 다 드러났네요. 예. 보통 때는 어디까지 이게 잠기나요? 보통 저기 그 산을 보시면은 그 나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물이 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이 엄청나게 빠진 거네요. 지금은 이제 해발 약 141.87m고요. 보통 이 예년 평균치보다 약 한 3m 정도 지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은 그럼 어느 정도 수위인가요? 지금 해발 한 144.35m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뭄이 작년에도 이제 한번 왔었고요. 그래서 정상을 회복을 했다가 올해 1월에 다시 이제 가뭄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가물량이 조금 좀 예년보다 낮은 상태이긴 한데 올해는 한번 좀 홍수기 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가뭄,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된 기후 재난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런데 극심한 가뭄이 계속돼 수로의 물은 말라버렸고 진흙바닥이 드러나 아름다운 수상도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럽 역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알프스 산맥에 눈이 오지 않아 스키 휴양지들은 애를 태워야만 했습니다. 금세기 말이면 알프스의 눈이 최대 7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영국의 홍수, 독일 얼마 전에 뭐 이탈리아의 가뭄, 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다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도 가뭄이 발생했고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지역 여기 보이시죠? 이쪽도 한 10년이 넘게 지속되는 가뭄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진한 다크 브라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나라인 걸로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여름부터 발달할 걸로 예상됐던 엘니뇨 현상이 바닷물이 빠르게 뜨거워지면서 당장 이달에 시작할 걸로 예측됐는데요. 가뭄이 지나고 나니 이젠 폭우가 걱정입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증가해 특히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불폭탄을 뿌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5년에 찾아온 엘니뇨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수많은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에는 25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졌고 과테말라는 폭우로 350여 명의 인명피해를, 일본은 폭염으로 열사병 환자가 만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엘니뇨는 태평양 등 적도 부근의 바닷물 온도가 높아져서 이상 기후를 발생시키는데요. 지난 4월 전 세계 해수면 온도는 섭씨 21.1도, 가장 뜨거웠던 2016년에 섭씨 21도를 뛰어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기온이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1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육지에서 올라가는 속도, 바다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기 북극권에서 올라가는 속도, 그다음에 적도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고 이 속도가 다 다르면 이 균형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980년이요.
이제 최근까지 해서 한 4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한 극단적인 날씨가 한 3배 이상 그렇게 지금 증가를 한 그런 상황에 있어요. 예. 카이스트 김형준 교수 연구팀은 국제 공동 연구에서 최악의 가뭄이 수년에 걸쳐 일어나는 재난의 일상화 시기를 세계 최초로 추정했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에 가까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보다 우리가 더 방만하게 살았을 때 미래인데요. 이 각 지역에 따라서 특히 이제 남아메리카나 이 그 지중해 연안 이쪽은 이미 혹은 뭐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최악의 가뭄이 이제 일상화되는 시점에 접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일단 뭐 동아시아 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화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모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일상화를 보이는 것도 있었고 어떤 모델은 이런 시점이 나타나지 않은 모델도 있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한다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상 이상의 기후 재난이 발생한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게 전 지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빨간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이 이런 스윙이 커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커지게 되죠. 스윙이 커진다는 거는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강우량. 네, 홍수가 이제 연속해서 오는 거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네네. 동아시아 쪽이? 네. 사실 동아시아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거의 중위도는 거의 다 그렇게 되고요. 중위도가? 네. 이제는 일상이 될 수 있는 가뭄, 폭염, 홍수.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는 점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기후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가지 방향으로 물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 수요까지 고려한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물 관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 조화로운 물 관리입니다. 미래에는 AI, 디지털 트윈 등 IT 기술과 물 관리를 접목하여 고도로 효율화된 물 관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 형태가 극단적으로 바뀌면서 물 관리 역시 기후 변화에 맞춰서 달라져야 하는데요. 기후 변화를 고려한 과학적인 물 관리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극심한 가뭄이 발생되는 곳은 대홍수가 발생되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그럼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방안 중에 그 하천하고 지류지천을 버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꾼다든지, 아니면은 그 저수지 같은 경우도 용량 증대 사업을 좀 한다든지, 또 만성 내륙 지역에서도 만성적으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를 좀 추가로 건설한다든지, 그런 자그마한 저수지라도 잠깐만 우리가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물그릇을 만들어야지만이 그 극심한 가뭄이나 대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제가 손바닥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손바닥 전체가 국토라면은 제 갖고 있는 손금이 바로 강입니다. 강 옆에 여기 한 점에 댐이 있잖아요. 빗물은 전체 면에 떨어지는데 이 빗물을 전부 다 선으로 이루어진 강에다만 관리하다 보니 물그릇이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그릇을 강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체 면에 걸쳐서 여기 조그맣게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그 물그릇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해서 비가 오게 되면은 홍수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물이 없을 때, 비가 안 올 때 고물을 이용하게 되면 가뭄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로따로 가뭄 따로 홍수 따로 생각하던 것을 홍수와 가뭄을 같이 생각하자. 한무영 교수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바로 서울대학교 옥상. 빨간 꽃, 뭐 파란 꽃, 노란 꽃 그냥 시시때때로 다 자라게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바닥이었는데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오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게 되면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 물을 여기서 받아두자. 100mm의 비는 굉장히 큰 비이지만 여기는 10cm밖에 안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여기서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감당하고 여기서 감당하고 이렇게 되면 이 전체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이 대부분을 여기서 모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건물도 이렇게 한다면 서울대학교에 있는 모든 건물이 이렇게 만든다면 도림천에 내려가는 하수의 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옥상 곳곳에 오목형 옥상 녹화를 조성해 놨는데요. 우리 옥상의 홍수 방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옥상 녹화 안 한 곳하고 옥상 녹화 한 곳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2013년 239mm 올 때가 이렇게 비가 왔는데 옆에 건물에서는 물의 양이 이렇게 빨간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옥상 녹화에서 재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피크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지연시켜주고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천천히 나가게 되니까 홍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나가는 양도 줄어들고 그리고 비가 온다 하면은 얘는 물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여기는 물이 깨끗한 물이 한 10톤에서 40톤 정도 모여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작진을 안내한 곳은 건물 지하. 이곳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는데요. 우리가 지금 요 밑에가 빗물 저장조 200톤짜리 빗물 저장조이고 우리는 그 위에 있습니다. 이게 다 빗물입니까? 이 깊이가 4m 정도의 빗물입니다.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이 지금은 다 홈통을 통해서 하수도로 가게 돼 있는데 그 가게 홈통으로 가는 걸 하수도로 가지고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일로 갖고 온 거예요. 요 물을 화장실 용수로 쓰게 되고요. 그리고 뭐 소방용수 불났을 때 소방용수로 쓸 수 있고 아니면 물이 급할 때 비상시에는 약간만 처리해서 음용수도 쓸 수 있습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나죠. 아, 냄새가 안 나네요. 네, 이 물을 가지고 차를 끓였더니 제일 맛있다고 그러고요. 이 물을 가지고 꽃차를 우려냈더니 제일 예쁜 색깔이 나온다고 그래서 꽃차 만드는 분이 맨날 이걸 가져갑니다. 아, 이 물을요? 네. 지금 물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대체 수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를 담수화한다든지 아니면 지하댐을 만든다든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빗물입니다. 빗물이 광주 전남 지역에 1년에 약 100억 톤 이상이 떨어지거든요. 그 물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에너지도 들지도 않고 지역 간의 갈등도 있지 않는 그런 물인데 우리나라 수자원 어젠다에 빗물이 빠진 게 제일 큰 실책입니다. 사실 비가 오게 되면 좋아하지만 수자원 계획에 빗물이 없어요. 빗물을 잘 모아서 쓰자. 오로지 수자원 계획에서는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댐으로 모인 그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댐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모든 전역에 걸쳐 떨어지는 빗물을 잘 관리한다면 지금까지 있던 홍수 문제, 가뭄 문제, 산불 문제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도서 지방이든 농촌 지역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물을 재이용하고 다시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성숙한 이제 시민 의식에 의해서 물 사용 자체를 좀 줄이는 것, 전략하는 것, 과소비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 지금의 물 공급 정책은 굉장히 집중형 물 공급 정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큰 물그릇을 두고 이제 그 물그릇에 있는 물을 이제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이런 체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물 안보에 좀 취약하죠. 왜냐면 그 하나의 큰 물그릇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전체 많은 인구가 1000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이제 물로 인한 재해에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분산형 정책이 필요한 시기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북한강 수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남한강 수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나는 곳이 이제 팔당댐입니다. 팔당댐인데 지금 수도권 지역에 2,600만 명이 먹고 마시고 공업용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팔당댐이 지은 지가 좀 50년이 지났는데 이런 취약성이 있음에도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됐다라고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팔당댐 하류 한 2.5km 지점에 안보용 스팀로고식으로 다 해서 보를 만들어 놨으면은 팔당댐 만약에 뭔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 물을 가둬 준 물을 취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안보 정책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물. 상상 그 이상의 물과의 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구의 무시무시한 경고. 앞으로 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리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각계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